먼저 윤석열 총장 얘기부터 짚어볼까요? 윤석열 사단의 해체에 이어 검찰의 직제 개편,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의 폭풍이 몰아닥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초법적이라는 비판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는 바로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직후, 물론 그거를 정확히 윤 총장이 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메시지를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이 건넸기 때문에 검사의 본질은 깊이 성찰해야 될 시기다. 검찰도 바꿀 건 좀 바꿔나가야 된다. 헌법 정신을 지켜나갔는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 이 헌법 정신을 또 강조한 이유는 이도원 의원이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그 취임사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그다음에 국민, 그리고 헌법입니다. 한 번도 정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 없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 정부의 기관장 가운데 가장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 어제도 검찰도 변해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검사, 거기 참석한 검사들, 이제 부장 승진하는 검사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정권 핵심부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고 또 국민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은 지금 청와대의 무리한 인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지만 사실상 또 검찰도 개혁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정권 핵심에 대해서도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게 나올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지금 청와대하고 법무부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걸음 물러주는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요?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사실은 화려하게 현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사실은 검찰총장에 들어설 때 검찰 내에서 그렇게 입지가 확실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배 검사들이 보기에 윤 총장은 전 정권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 현 정권에 의해서 벼락술사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 총장 임기 중에 공수처 설치되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윤석열 총장한테도 물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선택함으로써 검찰 내에서 전 정권만 수사해서 출세한 게 아니라 현 정권에도 수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검사들의 마음이 조금 돌아섰고 특히 청와대하고 권력의 핵심에서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같은 길을 걷는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인 검사의 흐름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한 셈이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오늘 사진들도 좀 지나갔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좀 많이 어두워졌다, 표정이 좀 굳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임보영 검사님, 저 이제부터 이게 좀 많이 궁금한데 어제 이제 한 언론에 포착된 윤석열 총장이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 좌천됐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김웅 교수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윤석열 총장과 도대체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짐작이 좀 되십니까?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을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총장이 법무연수원에 강의를 가실 때는 강의 시작 전에 연수원장실에서 연수원장하고 한 10분 정도 개인적인 대담을 하는데 그럴 때 현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법무연수원장이 총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지금 현 배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장 가기 직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총장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을 거라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종전에 있었던 얘기를 서로 이제 마음을 좀 위안하고 달래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우리 같이 잘해나가자 그 정도의 덕담 차원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덕담 차원이다. 이건 순전히 제 궁금증인데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이 사진 보면서
최근까지 일주일 전까지 예. 검사 조직에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뭐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냥 저 총장이 일선 청에 순시가면은 보통 저런 식으로 배웅하고 저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런 사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뾰족한 질문은 다음에 드릴게요.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힘 빼기가 연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항명으로 공격받을 만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마찰은 최대한 피한 채 이렇게 헌법 정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시선은 이제 다음 주에 이뤄질 중간 감급급 검찰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뭐 대학살이라고까지 야권에서 얘기하는 검찰 인사가 지금 속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 추미애 장관이 한 게 아니라 다 이 청와대 내부 이 두 사람이 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저 두 사람이 인사안에 짰다는 보도는 사실은 지난 수요일 아닌가요? 목요일인가요? 저 인사안 발표되기 전부터 저 얘기는 수요일이죠. 나오곤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 두 사람이 했는지가 우리가 100%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금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자, 예. 보시면 창화국 비서관하고 이광철 민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작년 7월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대검 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요직을 찾아 이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작년 7월에 있었던 인사거든요. 교체가 됐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야 그때 내가 이거 반대했잖아라고 얘기했다는 이제 보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사실이라고 하면 그때 7월에 그런 파격 발탁 인사를 했던 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이번에 그 사람들을 다 자리에서 내린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예.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차피 뭐 이미 인사는 다 벌어진 거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본인의 직분에 다하기를 기대할 뿐이긴 하지만 그러면 작년 7월에 그렇게 발탁한 인사가 무엇이 잘못되길래 그 사람들을 쭉 내릴 수밖에 없었나.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게 뭔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 별건 수사를 한다, 뭐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라는 어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그 작년 7월에 임명하기 전에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고 임명한 후에도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변한 건 수사 대상이 작년 7월에 임명되기 전과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행하던 수사의 수사 대상이 바뀐 것 말고는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죠. 임명환 검사님, 예.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어제 대통령도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예.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 내부가 조금 동요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예. 그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청와대에서 이렇게 찍어누리 인사를 하면 장관도 어차피 의견도 안 담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동요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는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인사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검사장급 인사를 할 때, 인사안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짭니다. 예. 그럼 그 짠 안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디에 적합한지를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인사안을 법무부에서 가져오면 그걸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하기 마련인데 그 인사안을 짤 때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인사를 만들더라도 항상 대검과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특히 대검과 협의할 때 어떤 부분을 협의하냐면은 대검 참모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을 총장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배치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역대 정권에서 거의 대부분 그대로 지켜졌던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암만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돼야 될 사항인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존중되지 않아서 총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장관도 특별한 그 의견을 내지 못, 시기적으로 볼 때 냈을 수도 없고 의견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내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청와대의 그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됐다는 것은 검찰 암만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의 관행을 떠나서 청와대의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사가 반영된 인사다라는 잘못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 검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예. 조만간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뭐 전원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뭐 주요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한 것도 있고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고위급 인사보다 윤석열 총장에겐 이 중간간부 인사 1, 2, 3차장 교체가 더 치명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검찰의 인사를 그동안 쭉 지켜봐 오신 분들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들은 유임되는 경우가 오히려 이례적이고 인사 있을 때는 대부분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후임으로 간 새로운 차장들이 과연 검사로서의 본분과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수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지.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동안의 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히려 유임되는 사람들이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임이 됐었습니다. 임 검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1, 2, 3차장이 교체가 됐는데 예를 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와 좀 인연이 있는 그런 검사 중간 간부들이 배치됐을 때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치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던 수사를 안 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된 혹은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수사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이 사람들이 교체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시는 게 오히려 당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핵심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돈 의원님, 아까 요건 잠시만요. 요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아까 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추미애 장관 아니고 청와대에서 힘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직제 개편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혼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국장을 지냈는데 검찰국장이 이제 인사와 예산을 전담하니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을 낼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조직 개편 문제는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문정권에 의해서 계속 그 계획이 되어왔던 문제니까 하나의 흐름의 과정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성윤 지금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과 한 배를 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나 조직 문제나 전부 청와대하고 같이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김 앵커가 지적한 이제 새 차장에 대한 인사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장검사, 평검사 인사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검찰 조직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조직을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편한 참모들을 구성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검사들의 또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도 지금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걸로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청와대 정권 수사팀을 좀 많이 교체해서 그리고 앞으로 직접 수사 제한하고 중간 간부 인사까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본격적인 힘 빼기 더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아까 나왔던 화면 김주옥 교수님과 볼게요. 이 청원 얘기인데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김주옥 교수님. 이 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총장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일단 문책성 얘기는 했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해임이나 이런 절차들은 밟지 않았고 탄핵이 아닌 이상 밟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런 거죠.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작년에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소위 윤석열 사단을 갖다가 대거 인사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사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중간급 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에 분명히 입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인사에 대해서 소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말에 의하면 당연히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고 자제돼야 된다. 그다음에 경찰 형사 절차의 협력과 동반자가 된다. 저는 이 말을 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부 공안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이 많지만 만약에 소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같이 맞서는 과거 같은 예를 들어 이원 체제가 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모든 시그널들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청와대가 정확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엄정성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엄정성은 윤석열 총장이 지키고 있지만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역으로 지금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씀 자체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이번 중간 간부 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그 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검찰이 정적 중립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대통령 말씀대로 과거의 권력도 검찰 내부의 문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원칙들을 밝혀내고 우리 청와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들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 수사팀 해체하지 말라.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검찰 내부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